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역시나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역시 종목 고민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잡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항상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조금 유념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놓고 출발할 텐데요. 시장은 2200포인트를 이전부터 뚫어내고 난 다음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벌써 뚫은 지가 약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뚫고 올라오는 동안에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가를 봤더니 우리가 그토록 상승을 기다렸던 종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올라갔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은 더 많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전에 올라갔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폭락을 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리고 시장이 약간 조정이 들어가자 오늘은 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갈팡질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동폭이 심한 상황에서는 내가 매매를 잘하면, 잘 사면, 그리고 잘 팔면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알 겁니다. 잘 살고 잘 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말이 쉬운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려고 하신다면은 결국에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현상들만 계속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 시장의 단점입니다. 지난 3월과 같은 이런 장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계좌를 열어놓고 돈만 넣어놓고 내가 그냥 보여지는 종목 아무거나 잡았다고 한다면은 돈을 버는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4월 말부터는 시장 질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니 4월 말부터 현금화를 해라고 해가지고 현금화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언제까지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스스로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분명 단타 해도 된다, 나는 매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타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 개념으로 들어오시거나 실력이 없는데 뭔가를 잡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아마 지난 3개월 동안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좋다고 하는 기업을 잡아서 혹시나 비싸게 물려있지는 않으신지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서 내 종목은 안 가는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결국 내 종목을 지겨워서 손실을 보고라도 매도하게 되는데요. 그 현상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초보자라고 한다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법부터 제대로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하는 주의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지금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단타로 수익을 내거나 단타적으로 뭔가 매매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는 그런 거 약간 이렇게 뭐 기우처럼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신풍제약과 신일제약처럼 뭔가 종교화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5G가 또 그렇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 지금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일단 매매를 하지 않고 현금화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지금 기회인데 왜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기회는 지금 말고도 우리가 평생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십 번, 수백 번 주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나만 소외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바심에 지금 매매하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담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 알겠지만요, 최근 3개월 내에 전화 오신 분들 중에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전화 오는 비율이요, 거의 한 70% 이상 늘었어요. 거의 10통 중에서 7, 8분 정도가 고점에 최근에 사서 물렸다. 지수는 가는데 왜 이렇게 안 가나요? 좋다고 했는데 왜 샀는데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분들 혹시나 커뮤니티라던가 댓글이라던가 나는 이걸로 수익 냈어 라는 걸 보고 여러분들 혹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난 사람은 수익 난다고 자랑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수익 났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전문가가 왜 수익 나는 걸 자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숨 쉰다고 자랑합니까? 오늘 저녁에 잘 주무실 거라고 자랑하십니까? 어제 내가 배변을 잘했다고 해서 자랑하십니까?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혹하는 멘트들과 혹하는 상황에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올바르게 투자하는 방법을 좀 배우시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차곡차곡 내 기준을 잡아가시는 과정으로서 하루하루 투자 인생을 좀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였고 2200 뚫었기 때문에 저는 2300에서 40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할 것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별 종목 테마라고 하죠. 갈 놈은 가는데 안 갈 놈은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장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갈 놈은 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자 말자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잡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종목으로 누군가는 수익을 내는데 누군가는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이미 축포는 축포라고 해야 될까요? 악재는 악재의 시작은요, 먼저 신풍제약이 알린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올 상반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상폐가 되거나 뭔가 좀 안에서의 문제, 저는 그런 게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횡령이라던가 배임이라던가 그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들려올 것 같다. 특히나 부실 기업 투자할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적자가 나는 기업을 들고 갈 때는 올해 안에는 빨리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올바른 종목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 그럴 때 상담을 신청하시고, 그걸 모른다 하신다면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돈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까운 책방에 들리셔가지고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책이라던가 주식에 대한 책을 조금 아무거나라도 사셔서 공부를 좀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떻네, 종목이 어떻네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잘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새겨 들으시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제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가져가도 좋을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지 전략을 짜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어제 BH 24,300원에 100% 샀거든요. BH를 24,300원에 24,300원에 100%. 100%. 근데 오늘 아까 아침에 약간 수익이 났었는데 네. 그때 팔까 말까 하다가 놔뒀더만 계속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방금 제가 장황하게 조금 약간 잔소리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저는 걱정이 더 많이 되거든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력이 천차만별이에요. 조금 이때까지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도 있고요. 또는 지금 한지 얼마 안 되거나 어제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하는 사람은 제 의견을 그냥 참고만 할 뿐인 거고, 또는 제 의견에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은요, 저는 비판할 여지가 없다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위험하게 투자를 하고 비중 조절에 대한 이런 생각을 잘 못 하신다고 한다면은 남한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에 손해가 생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네.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에요. 혼자 이렇게 물려서 혼자 고생하고 혼자 울면 되는 건데, 그거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건요,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 좋은데요, 돈을 잃지 않는 법을 모르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BH와 같은 기업들 사시는 거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살 수도 있고, 단타적으로 단기 매매 방법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들어갈 때 비중을 100%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단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없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이거는 정말 고수들도 그렇고 기준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래 매매해온 사람들도 이렇게는 절대로 안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비중부터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BH라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23,700원 진행 중인데요. 23,5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저는 80% 정도는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BH라는 기업이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반도체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보통 이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온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이제 8월 달에 출시가 되는 핸드폰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네, 지금 8월 5일부터가 아마 사전 예약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삼성 갤럭시 S 20 노트 울트라 뭐 이름도 엄청 길죠, 그죠? 네, 그 핸드폰이 지금 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로 해가지고 지금은 여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역시 반도체 관련주나 모바일 관련주 지금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올라온 거지, 저는 이게 지금 더 간다 안 간다를 판단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사전 예약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얘가 충분히 뭐 26,000원 정도까지나 28,000원까지 시세는 한번 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단타적인 관점으로 단타적인 기법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중 100%는 너무 많아요. 과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23,500원이 무너질 때는 80% 정도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과, 이게 다시 본전까지 올라오면은 수익 내는 것보다 내 돈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본전 올라오면은 역시나 절반 정도는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26,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단타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23,000 얼마요? 23,500원이요. 23,500원이 오면은 한 80% 비중을 줄일까요? 네,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80%가 아니라 그냥 전량 매도하세요. 전량 네, 전량 매도하라고요? 다 매도하셔가지고 그냥 본전 지키시고, 약간 손실 나더라도 돈을 좀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본전 네. 올라올 때도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26,000원 왔을 때 다 매도하신 다음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자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줄이시기를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만 원 미만으로 줄이세요. 내 실력만큼만 돈을 넣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창제지요. 어떤 거요? 한창제지. 한창 제지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95원이요. 2,295원에 20%. 20%요? 예. 아, 한창 제지가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잘 몰랐어요. 모르고 방송 보고 샀어요. 방송 보고 샀어요? 네. 아, 주식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예. 자금이, 지금 들고 계신 이 자금이요, 투자하고 계신 이 자금이, 여윳돈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앞으로 평생 좀 잃어버려도 괜찮은 돈이에요? 그건 안 되지요. 아, 날리면 안 돼요? 예. 그럼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래도 지금 노후 대책으로 이렇게 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남아있는 돈 계속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내가 이제 노후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제 아마 네. 뭐 은퇴 자금이라던가 약간 여윳돈으로 조금 굴려서 용돈벌이나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인생의 선배님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인생의 선배님인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제가 인생 많이 산 건 아닌데 살아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네, 방금 전에 제가 방송을 나오고 지금 또 여기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젊은이에요. 네. 네, 근데 주식시장이 여기서는 일확천금을 되게 쉽게 벌 수 있을 것처럼 뭐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혹하기도 한데, 그런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게 되면 저는 그 노후 자금을 너무 좀 날리시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손실 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한창제지가 예전에 그 황교안 관련주로 움직였었어요. 정치 테마주거든요. 네. 그러니 덕분에 알고 보니까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렇대요가 아니라 사기 전에 알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것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황교안 관련주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뭐 야당이 지금 뭐 수세에 많이 밀려 있고 야당 쪽에 지금 인물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다시 또 뭐 정치권에 돌아온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판도가 갈진 저도 정확하게는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정도의 슈팅이라든가 시세는 나올 수 있는, 정치가 지금 굉장히 요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시세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저는 2,100원 정도에서 2,200원 사이에서 그냥 수익 너무 노리지 마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면 제가 주식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거든요. 네. 저 요즘 매일 보고 있어요. 아, 매번 보고 계세요? 네. 네, 제가 약간 쓴소리를 하긴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부터 조금 안 하면은 돈을 지킬 수 있거든요. 네. 돈을 지켜야 재밌게 주식을 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올라올 때 본전 정리하시고 좀 이 방송을 조금 더 꾸준히 더 보신 다음에 감이 오셨을 때 저희 방송 전화를 주시거나 다시 한번 해서 뭐 이런 종목 사도 됩니까? 라고 질문 한번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건 저는 본전 정리 의견 드리고 시청자님의 그 노후 자금을 위해서 조금 더 책임을 지고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200원에 그러면 팔았나요? 본전 오면 정리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아, 일단 예, 2,100원부터는 정리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이 좀 나더라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자금들의 출처가 전부 다 은퇴 자금 아니면 퇴직금 아니면은 여유 자금들 아니면은 지금 엄청나게 내가 힘들게 모아놨던 자금들을 지금 투자로 쓰시려고 나오신 걸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나라고 하면 주위에서 너도 나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인데 주위에서 너도 나도 투자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투자로 성공을 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 해야 되는 시기인가 그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오히려 방송에 자꾸 현금화하라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8년 전부터 주식해라고 할 때는 남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만류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히 걱정스럽기 때문에요. 이런 시기는 조금 피하는 것이 맞다. 내가 안전관리를 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만 제발 다시 한 번만 더 경각심을 좀 가지고 해주신다면 좋은 방송이 될 수 있고 좋은 상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제가 JMI를 네, 23% 가지고 있는데요. 1,421원이고요. 1,421원이고요. 네. 이거 사신 지가 얼마 네. 되셨을까요? 제가 사실은 작년 10월달부터 이거를 조금씩 했는데, 수익이 났는데 안 팔았네요. 네, 뭐,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이게 거절에 더 올라간 게 있고 이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내려가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거의 이게 2배 정도 수익 났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욕심이 과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혹시 궁금하세요? 한 끗 차이인데 네.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요즘 이제 조금 사실은 그때는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네, 일은 많이 안 주고 그냥 이제 계속 좀 끌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서울했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뭐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고치면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오늘 당장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뭐 네. 종목 설명이라고 넘어갈까요? 아니요,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까요? 네.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들고 가고 있는 포트폴리오 계좌가 파래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 중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파랗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빨갛게 되면 뭐 하냐면요, 팔아버립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빨갛게 되면 수익 실현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계좌 수익률은 파랗고요. 고수들은 실현 손익률이 빨갛습니다. 그게 이제 이해가 네. 될 때 뭔가 고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계좌 수익률은 파랗게 유지가 되면서 내가 투자 중인 거예요. 농사도 씨를 심었으면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수확을 할 때는 과감하게 베서 내가 고관에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고수고요. 하수들은 뭐냐면요, 내 계좌가 파란 꼴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팔아버리고 빨갛게 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빨갛게 되었을 때도 이걸 팔지 않고 그냥 계속 지켜보면서 매일매일 밤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게 네. 우리 하수와 고수의 약간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고수들은 실현 손익률은 빨갛게 타오르는데 지금 계좌 수익률은 현재 진행형이라서 파래요. 그러나 반대로 하수들은 지금 계좌 수익률이 빨간 거에 너무 좋아하고 실현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지나서 보면은 실현 손익률이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실질적으로는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수익 났을 때 얼른 매도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내가 수확해야 되는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벼가 완전히 익어가지고 고개까지 숙였는데 그걸 베지 않으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네, 투자는 수확의 시기 때는 과감하게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때 급등할 때 이거 이낙연 관련주로 올라왔던 정치 테마주예요. 거기다가 2차 전지 엮여가지고 올라왔는데 회사가 지금 기업의 실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회사 실적이 지금 이렇게 막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적자가 지금 3년째, 4년째 이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럼 네. 얘가 지금 주가가 다시 튀어오를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 테마 관련주로 다시 한번 엮여서 급등을 하거나 상승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번에는 본전을 좀 지켜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왔을 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주식 잘하는 사람들 계좌를 봤을 때 빨간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 현재 투자 중인 것은 파랗고요. 실현 손익을 보니까 전부 다 실현을 전부 다 막 몇 억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판다라는 개념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점 배우시고 지금 이거 위험한 종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서 횡보하게 된다면은 반등이 나와줄 때 아마 지금 또 총선이라던가 또 그 다음 대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서울시장 선거 이런 것들도 계속 이야기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치 테마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반등 나올 때까지 본전을 정리하시고 제가 말했던 내용들만 조금 기억해보자. 팔할 때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고요. 매수가랑 예, 비중이요? 81,500원에 20%요. 81,500원에 20%요. 예, 예. 81,500원이면 매수가가 괜찮은 편이네요. 그러니까 계속 행보를 해가지고 이걸 왜 해야 되노 해가지고. 어째야 되나 싶죠, 그죠? 예, 예. 일단 이거 SK 하이닉스 좀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아요. 들고 가는 게 나아요. 예, 들고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은 게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거의 뭐 매출의 70%를 저 메모리 반도체라는 걸 팔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요즘에 시장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시대랑은 좀 떨어진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D램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쪽은 매출이 꾸준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기업도 저는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은 반도체 가격이 다시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요즘 금값이 어때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은값은 어때요? 은값도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기름값은 예. 어때요? 많이 올랐어요. 기름값, 예, 구리값은 예. 어떨까요? 예. 많이 올랐어요. 올랐죠. 텅스텐은요. 많이 올랐어요. 예. 지금 뭐 모든 원자재들이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반도체 가격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예, 그 반도체 가격도 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럼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 반도체 예. 가격이 약간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다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상향할 수 있고 가격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9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면은 여기서 9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저기를 뚫어내서 올라가지 못하면 좀 피곤한 그림이에요. 예. 네, 여기서 힘이 딸리구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9만 원까지 네. 올라왔을 때 더 올라가지를 못하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만약에 네. 뚫어내면은 10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시되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예. 네, 그런 거 체크하면서 가져가신다면은 뭐 어렵지 네. 않게 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빠져내려갈 때는 여기 지금 매수하셨던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내려갈 때 굳이 가져가지 마시고 본전에 정리하셨다가 혹시나 네. 더 싸게 내려와 준다면 다시 저점에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 드릴게요. 예, 예. 내려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에서 매도하였다가 기다렸다가 이제 그렇죠. 재매수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계룡건설, 계룡건설요? 네, 오늘 샀는데, 오늘 매수했는데요. 오늘 샀어요? 네, 24,900원에 네. 30% 매수했습니다. 그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현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한지 2년 되셨어요? 2년 네. 동안 이렇게 매매 계속 하신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오늘은 조금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갖고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보통 때는 이게 조금씩 하는데, 요 네. 결혼 건설이 조금, 이게 뭐, 이슈도 많고 이래갖고 한번 찔러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혹시 자녀가 있으실까요? 예, 자녀들은 다 지금 결혼하고. 아, 결혼까지 하셨어요? 네, 하나는 뭐, 아가씨인데 지금 지방에 있고요. 아, 그러셨어요? 너무 자세하게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그 자녀분이, 네. 오늘 길을 가다가 뭐 이제 여성분이라고 한다면은 길을 가다가 네.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네. 남자가 굉장히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문서를 갖다 줬대요. 그것 때문에 너무,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잔가 봐 해서 집문서 갖다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주고 카드 너가 써 이렇게 주고 내 빚까지 내줄게 이러면은 어때요? 그럼 호감이 가겠지요. 그러면 너 왜 그러니 하면서 말리겠죠, 그죠?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호감이 갈 것. 어떤 거요? 예, 그럴 것 같네요. 네,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혹해서 매수하신 분이 전화가 왔을 때 아예 네. 상관이 없는 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시든 말든 저랑 상관이 없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혹해서 매수하셨는데 뭐 일정한 기준도 없는 것 같고 급등했기 때문에 좋아 보여서 사셨거든요. 네, 그런 거 맞습니다. 네, 여기서 뭐 어떻게 손절해야 될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도 모르시는 것 같고, 비중 조절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올라왔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고, 오늘 그냥 매수 샀는데,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올바른 투자는 아니라고 봐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네. 이 계룡건설이라는 기업은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자리에서는 우리가 단타적으로는 잡아볼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잡았는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23,5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손절하겠다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손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고요. 손절 안 하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네. 네, 그래서 23,500원 무너질 땐 손절 의견 드리고 반등이 네. 나와줄 때는 크게 욕심내시는 게 아니라 한 5%에서 10% 정도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냥 다 정리해버리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럴까, 예. 네, 이건 막 예, 예. 계룡건설이 어떨까요? 업황이 어떨까요? 이게 아니라 기술적인 자리거든요. 네네. 네, 기술적인 자리는 우리가 말 그대로 기술입니다. 네. 예, 기술이 없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수익 내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5%에서 10% 정도 잘 매도하시고 2년 동안 이렇게 주식하셨으면 이런데 고가에 샀을 때 안 좋은 일 발생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혹해서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이제 경각심 가지시고 이런 데 혹하면 안 돼야지라고 조금 더 본인을 잘 다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7,200원에 15%입니다. 17,200원에 15%요? 네. 서울 반도체는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주 반도체랑 서울 반도체랑 이쪽은 상담을 많이 했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반도체 쪽은 이렇게 수혜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담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라오게 되면은 18,000원, 9,000원부터 버거워하기 때문에 저기서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해드렸던 종목인데 17,000원부터 들어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좀 늦은 감이 있죠, 그죠? 네. 제가 좋다고 했던 자리는 그러면- 13,000원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많은 분들이 제가 좋다고 하는 종목은 빨리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사서 기다리지를 못하니까는 샀는데 안 가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올라가서 수익을 주는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는 맨날 뒤늦게 사게 되고 문현진이가 저 좋다고 한 기업이야 라고 해서 가격은 무시하고 사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우리가 한 번만 딱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비싸게 사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지난 전고점 자리가 19,000원짜리 정도가 돼요. 네. 이 19,000원짜리를 뚫지를 못하게 되면은 역시나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크게 잡지 마시고 18,300원대부터 그냥 매도를 해가지고 19,000원 뚫지 않는다라고 보고 매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뚫지 않는다 생각하고 매도했는데 뚫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사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수익을 잘 챙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게 다음 주 당장에 또 음봉 빠지면서 밀리게 된다면은 그냥 들고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절반이라도 팔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빨리 챙겨 놓는 게 좋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사는 게 좋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2월 20일 날 6만 1,000원에 40%요. 6만 1,000원에 40%요? 예, 예. 삼성전자는요, 제가 상담할 때마다 이 유튜브 댓글창에서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제가 삼성전자는 고점인 것 같다라고 저는 제 확신과 제 그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는 사람이거든요.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2017년에 급등을 했었던 이 시기보다 가격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으나 실적은 저때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TSMC라든지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쪽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1위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1위에서 2018년에서 물러섰어요.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투자가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업들 놀고 있습니까? 다른 기업도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TSMC에게 7나노 공정이 아니라 5나노, 3나노까지도 전부 다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하겠다, 우리가 우뚝 서겠다라고 했지만 물론 파운드리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다른 기업이 너무 짱짱한 기업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가능성만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수가 올라갈 때 이 삼성전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관점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고평가 자리인 것 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단계라던가 어떤 우리 뭐 어디 끌려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갈 때 그래 거기 가면 돈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안 할 거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삼성 이렇게 보시고 그래도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데 넌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근데 저도 삼성 사랑하고 삼성 그 갤럭시 S24전 예약했어요 이미. 저도 삼성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문제는 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 가능성에 비해서 지금은 과도하게 높아져 있고 그리고 액면 분할을 통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킨 종목이다. 그래서 너무 국민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여기 4만 원대부터 6만 원대 많이 물려있는 것 같으므로 그 자리대가 돌파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생각을 한다면요.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는 족족 저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충분히 돼요. 네, 다른 사람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 7만 원 갑니다.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거 보셨죠? 앞으로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 아니면 안 갑니다. 애플 보셨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는 과열된 종목은 애초에 투자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있는 종목은 잘 안 사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종목이 여기 58,000원까지 왔다. 근데 지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6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6만 원대 매도하시는 걸 목표로 잡고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7만 원 가고 8만 원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삼성전자 말고 다른 기업을 산다면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이게 왜 매도해야 되는지 좀 아시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해되고요.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여쭤보세요. 지금 3일간을 계속 6만 원을 네. 사치를 하고서 실패를 하거든요. 종가상으로요. 맞아요. 예.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화웨이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급등했는데, 뭐 회사의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왔다기보다는 그 펀더멘털 뭐 8조 영업이익 냈다. 그런 건 이제 뭐 뒤늦게 발표하는 느낌이고요. 솔직히 저는 더 크게 간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꾸무정 거리면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꾸무정거리는 종목을 매수해서 뭐 전 국민이 들고 있는 종목, 전 국민이 관심 가지는 종목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나만 아는 종목이 돈을 더 벌 수 있다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저는 여기서 꾸물렁거리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요. 꾸물렁거리면서 6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으나 저는 뭐 큰 욕심 부리시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하셔서 다른 기업 투자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현금 들고 조금만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지만요. 일단은 참고하셔가지고 올바른 판단하시고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진 만큼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올바른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네.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시젠인데요. 시젠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94,500원이고 비중은 33%입니다. 94,500원이요? 예, 예. 94,500원에 33%. 30% 가량. 예. 매도를 좀 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까지 매도는 안 했어요. 매도를 안 하셨어요? 예. CJ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는요, 제일 실체가 있고, 제일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예.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조금 어떻게 될지 약간 긴가민가한데, CJ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제가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더 많이 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교를 한다면 그 기업은 주가만 높은 기업이고, 요거는 주가도 높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주식은 원리가 간단해요. 기업 분석을 하거나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가능성, 기대감 이런 거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원리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끝인 겁니다. 네네. 자, 그럼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을 때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시젠 못 사서 안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예. 그리고 어제 살 걸 하면서 오늘 좀 사고 어제 살 걸 하면서 오늘 좀 사고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 말은 지금 시청자님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권리는 내가 행사해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저는 주식을 배울 때 모두가 사려고 할 때 팔 수 있는 미덕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 예. 모두가 팔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모두가 사려고 할 때 팔 수 있는 미덕을 가져라 였는데 미덕이 예. 왜 미덕인가라고 이렇게 제가 그 단어를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젠 너희가 가져가 봐라 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할게 하고 하는 절제의 미가 있기 때문에 미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죠, 그죠? 예,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끝까지 꾸역꾸역 다 먹고 싶은 거잖아요. 양보 안 하고. 예, 좀. 그럼.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식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 났을 때 익절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미덕의 자세, 절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혹시 음주 아세요? 음주? 술. 예. 네, 술도 먹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점점 취해서 알딸딸 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한 잔 더 해서 막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술을 먹죠. 네, 맞아요. 술을 먹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술도 깨끗하고 잘 먹을 수 있으려면 절제가 필요하죠. 예. 네, 지금 이거 술 먹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술 마시고 있다. 내가 약주를 한잔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절제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수익 챙겼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양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시는 분들께 양보하셔도 좋다. 그래서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나머지 진단키트를 또 30%를 또 들고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종목을 하나만 해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다면 다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주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젠이라는 기업이 좋아서 나빠서 팔아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 수익 나고 있으면 매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고 한들 결국 끝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끝은 예. 요렇게 됩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무슨 종목인지 아세요? 신풍제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돼요. 결국 급등하는 종목의 끝은 급락이에요. 그래서 시젠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괜히 예. 내가 끝까지 가져가려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한번 당해버리면은 정신이 혼미해서 그땐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네.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들도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좀 잠잠할 때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수익 잘 챙기시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